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간섭과 고려말 정치 변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몽골과 전쟁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원간섭기 건문 세족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 마지막 네 번째는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 등의 새로운 세력의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자, 13세기 초쯤이 되면 징기스칸의 몽골 등의 그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몽골에 쫓겨온 거란이 우리 고려 영토 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거를 강동성의 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란을 몽골과 우리 고려가 함께 물리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몽골과 고려의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몽골이 우리 고려에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게 되고요. 온갖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 결과 몽골 사신이었던 저고려가 고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름 모를 괴한들에게 살해당하게 돼요. 우리 고려는 이 조고려, 이 몽골 사신 우리가 안 죽였다. 이거 아마 여진 쪽의 소행 아닐까라고 했지만 몽골은 이를 구실 삼아가지고 1231년에 우리 고려를 대대적으로 여러 차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침입에 맞서가지고 일단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일단은 1232년에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몽골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충주성과 처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스님 출신이었던 이 김윤우가 이 처인성, 충주성 등지에서 부공민들 그리고 또 노비 등 하층민간기 몽골군에 저항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런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270년에 몽골과 강화를 맺고요. 다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당시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가 개경 환도에 반발하게 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진도와 제주도, 여기 있는 진도와 제주도에 옮겨가면서 봉기를 지속해 나갔지만 나중에 1173년도에 고려 정부와 몽골 연합군에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별초가 왜 이러한 개경 환도에 반대하고 난을 일으켰을까요? 삼별초가 물론 우리 고려는 자주 국가다, 몽골한테 항복할 수 없다 이런 좋은 뜻도 있지만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입니다. 당시 고려 왕실도 무신 정권 상당히 싫어요. 그러면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신의 잔재를 다 몽골과 고려가 함께 없애나갈 겁니다. 그러면 삼별초는 척결 제거 대상 1순위였기 때문에 돌아가서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몽골의 침입에 맞서 싸운 내용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간섭기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지위가 격화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는 다행히 유지되게 돼요. 하지만 몽골이 세운 원나라의 부마국, 사위 국가로서 내정 간섭을 받고요. 그리고 또 고려의 지위가 격화됩니다. 고려 왕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고려 기구의 명칭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고려의 지위가 격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원의 일본 원정에 우리 고려의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원은 일본 원정에 우리 고려를 동원하기 위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원나라의 기구인 정동행성을 설치했고요. 일본 원정 이후 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 이 정동행성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우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변환이 됩니다. 나중에 이 정동행성이 공민왕 때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의 그 추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금, 은, 그리고 이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매 등의 곡물을 요구했고요. 심지어는 사람도 요구합니다.
자, 공여라고 해서 자, 고려 여자들을 몽골이나 원나라에 보냈던 공여, 그리고 고려인 환관 등도 수시로 자,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원나라가 우리 고려 영토의 일부를 뺏어서 직접 지배하게 됐었거든요. 먼저 촬영 이북 지역인 이 쌍성 총관부를 원나라가 설치해서 이 지역을 통치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비령 이북 지역에 이 동영부를 설치합니다. 동영부를 설치해서 이 지역도 통치했고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는 말이 유명합니다. 자, 말을 기르고 관리하기 위해 이 탐라 총관부도 설치했는데요. 이 동영부와 탐라 총관부는 나중에 고려에 반환이 되었지만 이 쌍성 총관부는 자, 공민한 시기까지 고려에 반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민왕 때 자, 무력으로 이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자, 권문세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문세족은 자, 권력 있는 뭔가 가문 출신 그런 뜻이 있는데요. 출신을 보면요. 자, 몽골어를 잘하는 몽골어 통역가, 그리고 응방이라고 해서 자, 매를 관리했던 기관이었는데요. 이렇게 자, 원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 세력이 바로 있는 권문세족이었고, 자, 기존의 권력층, 자, 문벌이나 자, 무신 등과 함께 이런 권문세족이 위아더 원 이렇게 하나로 자, 편입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들이 자, 원간석기 최고 권력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으로 음서를 통해 자, 관직에 진출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했다고 하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자, 불법적으로 자기의 땅, 자, 농장을 확대해 나가고 농민을 좀 억울하게 강제로 노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비는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을 안 내요. 그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감소하고 또 농민의 삶이 땅 뺏기고 노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세 번째, 자,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이 반원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세기 중엽, 자, 공민왕이 집권할 때쯤이면 자, 당시 몽골이 세운 원나라 그리고 한족이었던 주원장이 세운 자, 명나라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명나라가 조금씩 원나라를 북쪽으로 자, 몰아내고 있었던 자, 원명 교체기였습니다. 원나라가 약화되고 있고 또 권문세족들이 자, 원나라를 등에 업고 온갖 횡포를 부르게 되니까 공민왕이 이런 반원 자주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당시 원나라의 황후였던 기왕후의 오빠였던 이 기철 등의 친원 세력들을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성, 이 정동행성 안에 자, 범죄자를 다루는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추가 부설기구가 있었는데요. 이 이문소가 자, 범죄자를 다루었지만 주로 원나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고요. 자, 그리고 또 무력으로 이 쌍성 총관부를 공민한 시기 공격하여 촬영 이북의 영토를 수복하게 됐습니다. 이 기차를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 당시 반원 세력들을 처벌했던 이 기구, 그리고 또 촬영 이북의 쌍성 총관부 공격이 동시에 같은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공민왕이 이러한 반원 자주 개혁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그 틈을 봐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일으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이런 기획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몽골풍, 뭔가 몽골식 머리, 몽골식 옷, 이런 몽골풍을 금지시켰던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왕권을 강화합니다. 자, 신돈이라고 하는 자, 스님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전민변정도감. 자, 전민 같은 경우에는 밭전자 백성민자입니다. 땅과 백성을 가지런히 분변해서 가지런히 하겠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전민변정도감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 권문세족들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 노비들이 새롭게 양민이 되거나 아니면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면 상당히 국가 재정이 확충되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민왕의 측근 세력들을 기룹니다. 당시 국립학교였던 성균관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또 성리학에 기반을 둔 이 신진 사대부를
새롭게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그리고 권분 세족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요. 나중에 공민왕이 살해되면서 개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신진 사대부입니다. 공민왕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크게 성장한 사람이었고요. 지배층의 책임과 실천을 강조했던 본성의 이치에 관한 성리학에 기반을 둔 세력이었고요. 성리학 바탕으로 토지 문제 그리고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고요.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분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밑에는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새롭게 흥한 신흥 무인 세력이 또 성장하게 되거든요.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홍건적의 침입 때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만큼 명나라의 기반 세력이었던 이 홍건적이 우리 한반도로 많이 넘어왔고 일본의 기반을 둔 해적들, 왜구들도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기 때문에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이렇게 새롭게 흥한 무인 세력들이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 말의 정치 변화에 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